우리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이 말과 마음의 이론에 대해서 빙산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 수면 위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욕구는요,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욕구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안전한 대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는 기대라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특히 가족들에게,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맞아요. 기대를 하게 되죠. 몰라주면 되게 서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그래도 날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데요. 현실은 어때요? 가족이 제일 몰라요. 맞아. 가족이 나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이 확 올라와요. 맞아요. 불편한 생각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이 수면 위로 가까이 확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짜증나? 신경질나? 하면서 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좀 참기라도 할 텐데 가족한테는 그냥 안 참고 파이어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요, 강의 중간에 이제 몇 시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짬이 나서요, 이제 마트에 갔어요.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이제 마트에 가서 저희 그 시어머니가 포항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도 사고, 약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보따리로 있죠, 덥죠, 구두죠 하니까 막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 반갑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좀 사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마침 제가 사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아마 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의 동생 결혼하는 두 도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아마 도련님들 생각이 났나 봅니다. 참, 근데 너 둘째, 셋째 걔네 좀 잘 챙겨라. 주말에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명절에 좀 더 잘 좀 챙겨줘. 나 없으면 네가 엄마 하는 거다. 와,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엄마? 내 아들은 학교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자, 우리 황보라 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니, 별거 아닌 질문이에요. 너무 별거 어려워요, 아닌 질문이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감투를 준 거잖아요. 네. 너가 엄마하고 앞으로 가장이다. 네. 그럼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가 가진 재산도 저한테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저도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어떤 그런 게 갈급해요. 애정, 네. 가족의 사랑.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반찬해가지고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지금 선생님의 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첫 씬부터 찍기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줄이 내리장창. 겨우 나는 짬 시간에 마트에 잠깐 온 거야. 다음 씬 들어가기 전에. 갔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전화 와. 전화 받아봐요. 따라락 따라락. 네, 어머니. 보다야 우리 며느리 뭐 하고 있니? 어머니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짜장하고 있어. 잠깐 쉬는 시간 아니니? 아까 쉰다 그랬잖아. 예,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그랬어. 야, 커피 너만 처먹지 말고 저기 니네 신우이랑 저기 밑에 애들 원두랑 좀 사가지고 보내고 그래야지. 너 혼자 그거 먹으면 되겠냐? 너 맨날 니만 커피 좋은 거 먹고 너희 남편 커피 한 잔이라도 네가 아침에 내려줘 봤냐? 강수 8촌까지 해가지고 저 케냐산 산미 없는 거 있지? 보내라. 알겠니? 그래도 챙기고 싶어요. 아니요, 기쁘게. 안 되겠다. 그럼 신랑한테 하라 그러겠다. 열연에 감사드리면서 저는요 근데 그때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잠깐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빙산을 한번 떠올려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저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그거 다 옛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마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서둘러 끊으셨는데요. 보따리를 내려놓고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냉수를 들이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맞아. 내가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지금 일하고 애 키우고 그리고 가정 살림하고 그리고 점심을 못 먹어도 양가 어르신들 챙기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욕구와 기대이죠.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뭔가 서글프고 순간 이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서 지치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소통 전문가인 저도 훈련된 저도요. 순간 그냥 넘어가면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말을 실수합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 빙산을 떠올리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꽤 많으시군요. 아, 내리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의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엄선한 거 맞으시죠? 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뽑힌 사람과 지금 중간에 남자 안 바뀌고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나서요 소개팅을 엄청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여자여서 소개팅도 스케줄을 짜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소개팅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근데 애프터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난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주선자한테 물어봤죠. 나 뭐가 문제니? 했더니 제가요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좀 멀쩡하지가 않다,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소개팅 나갈 때 물어보는 거 좀 이렇게 루틴하게 정해져 있지. 안전한 거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행 좋아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대체? 저는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4가지를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꼭 4개 해야 네 개. 돼요? 네 개. 아니, 사실은 8개인데 반만 물어본 거예요. 부부끼리도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 가치를 제가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탁드려요. 나 같은데 저런 걸 어떻게 물어봐? 그런 걸 하니까 많은 오빠들이 질색팔색하면서 애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비웃지 않고 저는 인생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윤나 씨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지금 남편. 멋지다. 이게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엄선해서 뽑고 그 이후에도 심층 인터뷰와 다면 평가를 통해서 저의 남편을 엄청. 이쯤 되면은 남편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 눈빛이 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유난이었을까요? 좀 이상하리만큼 유난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시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요,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세계 전쟁이고 우주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절대 never 반복하면 안 돼. 내 아이들은 내가 겪은 거를 절대로 대물림해서는 안 돼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식에 갇힐 때 절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기필코 이 덫에 빠지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부드럽지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가 안 되고 자기의 고집에 쏙 빠져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몰랐던 거죠.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혼여행을 또 떠나는데요. 좀 유별나게 떠났어요. 느낌 오시죠? 힘들어. 궁금해. 신혼여행 갈 때 신부들 보니까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퍼지는 드레스 입고 네. 모자 큰 거 쓰고 이제 네.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가방 딱 메고 전지에 포스트잇에 12색 매직, 그리고 노트북, 스카치 테이프, 그게 제 준비물이었어요. 부부 워크샵을 떠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부부 공동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뭐 돈, 봉사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올해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그리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고가를 주고 경고도 주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 워크샵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이. 아, 여러분 결혼하신 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혼여행에서 이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구절절. 네. 저한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오빠 맞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주로 계획을 세울 때 하자, 질러, 재밌겠다, 당장에 내가 책임질게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아, 멋지. 네, 그냥 막 이런 상태로 대화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네,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할 맛 안 나는 거 아시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딱 끊는 느낌. 맞아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안 맞아.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근데 안 맞아 하고 마침표 찍기가 싫은 거야. 나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점 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물음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일까? 물음표를 해야 우리가 끝나지 않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공식을 가졌냐면요. 저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반장 선거도 혼자 나가고 저는 글쓰기 대회에 있어 혼자 막 찾아다니고요. 뭐 준비물도 혼자 하고 뭐든지 혼자. 딸린 식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해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꽉 잡아요. 나한텐 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무조건 일어나야 돼. 손을 꽉 쥐고 안 놔요. 그게 제 삶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수십 년간 지고 간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혼자서 내달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ROTC 장교 출신인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공식을 가진 남녀가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안 맞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저희 남편과 대화할 때요. 속이 터져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제 다이어리 앞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공식으로. 예. 맞아. 너무 와닿는다. 그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공식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 에피소드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작은 성공과 실패들이 있어요. 그 작은 성공과 실패에서 이 사람은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꼈을까, 뭘 결심했을까, 뭘 배웠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의 공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